만수르 빈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연방 대통령인 칼리파의 동생으로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의 회장이자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구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지배하고 있는 알 나하얀 가문의 2인자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개인 자산만 26조 원, 가족 재산을 모두 포함하면 220조 원을 가볍게 넘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21조 원, 이재용 부회장 8조 원, 홍라이 전 리움미술 관장 3조 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2조 원씩으로 삼성 일가의 재산이 36조 원인데 만수르 패밀리는 삼성가의 6배에 육박하는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수르의 재산은 이자 수입으로만 1초에 13만 원씩 불어나고 있고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두바이 총리의 딸 그리고 두바이 공주 이렇게 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만수르의 가정부 연봉이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알 나하얀 가문의 모든 일상이 전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가운데 최근 만수르 패밀리가 한국을 찾아 전세계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만수르의 2살 아래 동생인 압둘라는 아랍에미리트의 외교부 장관이죠. 압둘라 장관이 바로 오늘 한국을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 이번 한국 방문의 의미가 상당한 것은 압둘라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해외 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번에도 역시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수출한 원전이 바로 아랍에미리트가 요청한 바라카 원전이죠.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이례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우수성 인증을 획득했죠. 아랍에미리트가 무려 22조 원을 지불하고 한국에 건설을 요청한 사업이 바로 바라카 원전입니다. 그리고 최근 드디어 10년 만에 바라카 원전이 완공됐는데 결과물이 공개되자 한국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UAE 현지 매체 칼리스 타임스는 바라카 원전은 아랍에미리트의 야심을 상징한다. 바라카 원전의 건설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 조만간 아랍에미리트를 위해 하루 24시간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 이라 전했고 아부다비 왕세자이자 아랍에미리트 군 부사령관인 모하메드는 바라카 원전을 보더니 아랍세계 최초로 평화핵 에너지 발전소가 세워졌다. 덕분에 아랍에미리트가 아랍세계 최초의 핵 운영국이 됐다. 아랍에미리트 역사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다. 이 놀라운 업적이 자랑스럽다. UAE와 한국 사이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특히 원자력 분야의 협력은 감사한 일이다. 라며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대박은 지금부터죠. 아랍에미리트가 바라카 원전 건설을 위해 한국에 지불한 금액은 1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 정도인데 원전의 운영과 관리로 한국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려 494억 달러, 59조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 안으로 바라카 원전의 상업 운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동안 UAE가 한국과 상의도 없이 프랑스 업체에 바라카 원전 운영 및 관리 권한을 넘겼다. UAE 현지 기업 나와에너지에 뺏겼다 등의 악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라카 원전 1, 2, 3, 4, 5기의 실제 가동이 임박한 단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UAE가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했고 결국 운영 및 관리도 한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강경화 장관과 UAE 외교부 장관의 대화에서 한국의 사막 벼 재배 기술 협력도 언급됐습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에 아랍에미리트 사막 지역에 한국 벼 품종 재배에 성공하자 UAE 측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라움을 표시했는데요. 샤르자 지역의 사막지대에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아셈이라는 품종별을 심었고 한국에서 같은 품종을 재배했을 때보다 무려 40% 많은 양을 수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랍에미리트는 쌀을 재배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조한 국가의 새로운 식량 공급 방법을 모색하도록 부추겼다. 한국이 올해 5월 아랍에미리트에서 1700kg의 쌀을 수확했다. 물을 뿌리는 대신 물을 떨어뜨리는 지하 관계 시스템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이 지원하는 쌀 프로젝트는 고갈되고 있는 대수층에서 펌핑된 지하수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UAE가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담수화된 바닷물을 이용했다. 라고 보도하며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한국을 코로나19 저위험국으로 분류해 여행 제한을 해제했는데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세계 최고라 평가하며 한국의 원격 수업 방식에도 큰 관심을 보였죠. 후세인 이브라함 알하마디 아랍에미리트 교육부 장관이 대한민국 교육부에 직접 전화해 한국의 스마트기기,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수업 구축 방법 등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한국에 오일머니를 선물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만수르 패밀리가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는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유펀드 무바달라가 일본의 마사요시 손이 주도하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무려 18조 원이나 투자했고, 이 비전펀드는 현재 수십조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설립 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120조 원이 투입된 비전펀드 1호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비전펀드 2호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무바달라는 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비전펀드 2호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고, 비전펀드 1호에 50조 원을 넘게 투자했던 사우디 국부펀드도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20일 기준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 5,000명이 증가하며 이제 18,170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황급히 미국인 7천여만 명에게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민들의 외출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장이 미국의 대처를 비판하며 앞으로 한국처럼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으면 2주 만에 이탈리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정신을 차리고 뒤늦게 대규모 검사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참혹할 정도였습니다. 검사를 시작하자마자 2만 명에 가깝게 발견되며 이미 미국 내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성을 크게 인식한 것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5만 명에 육박했고, 스페인과 독일은 빠르게 2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며 피해가 커지자 얼마 전에 방역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스웨덴과 집단 면역을 하겠다는 영국과 같은 나라들도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탈리아가 보여줬고, 늦게라도 대규모 검사를 하면 한국처럼 될 수 있을 거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의 대처 방식을 선택했듯이 수많은 유럽의 나라들도 한국의 방식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기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료 자원의 한계를 느끼며 방역을 포기하겠다던 스웨덴은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일 스웨덴 스테판 레벤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레벤 총리는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이 사태를 잘 극복하여 양국 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아시아와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6개 대륙 중 마지막으로 시작된 중남미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남미 각국 정부가 한국의 대응법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늦었지만 중남미는 이제 시작이기에 한국과 같이 대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일 아르헨티나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대응법을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 요청으로 이뤄진 회의에 우리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아르헨티나 대통령실과 보건부, 혁신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측은 우리 자가진단앱과 자가격리앱에 관심을 보이며 아직 확산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 한국의 경험을 경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텔람통신은 화상회의 내용을 보도하며 한국은 이 병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한국의 대응법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멕시코 토나티우 브라보 의원은 전날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한국의 대응 능력이 놀랍다며 할리스코 주 정부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또 브라보 의원은 보건정책 전문가 파견과 진단키트 수입 등도 희망했습니다. 주 칠레 한국 대사관도 최근 칠레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의 대응법을 설명하며 대사관 관계자는 칠레 언론에서도 한국의 대응법을 주목하는 기사가 자주 나오면서 현재 보건부와 외교부에서 자가격리앱과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에 대한 설명을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온두라스에서도 현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8일 심재현 주 온두라스 대사가 현지 보건장관을 만났습니다. 온두라스 정부는 한국의 방역체계와 진단키트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남미 주요 언론들은 최근 한국의 대응법을 조명하며 폭넓은 검사와 빠른 진단, 효율적인 의료체계 등을 주목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는 한국의 공격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최악의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탈리아에 파견된 중국 의료진은 아직도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거리를 활보하며 밤에는 파티까지 벌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숫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해 2만 명이 육박한 미국도 학교와 식당이 문을 닫자 플로리다 해변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는 사직 현상이 벌어지며 정부가 시민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을 잘 지키며 사직이는커녕 힘쓰는 의료진과 취약계층들을 돕는 한국에 대한 칭찬과 놀라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선진국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들도 여기민을 생각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 10년 전에 이민 갔던 한 교민은 그곳에서 미세먼지가 없고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호주가 얼마나 사회적 인프라에 취약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호주는 중국, 한국, 이란을 모두 막았지만 미국과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온 내국인들로부터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금 의료 시스템 부족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고 전문가들은 국가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며 서로 자신만 살겠다며 사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만 했을 뿐 시민들의 불안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꿈을 찾아 선진국으로 이민을 갔던 교민들은 TV를 통해서 보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선진국의 이민 간 교민들이 보기에 지금 진정한 선진국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